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늘을 나는 헬기 24대가 모두 똑같은 위치에서 균열이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정확히 길이 3.7cm, 각도 47도로 말이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수리온 헬기 음모 사건입니다. 한국이 만든 세계적 수준의 헬기가 어떻게 죽음의 헬기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국제적 음모가 무엇인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쿠알라룸푸르 상공이 잿빛 구름으로 뒤덮인 그날, 말레이시아 공군의 자랑이었던 수리온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정기 훈련 중이었던 헬기는 갑작스럽게 제어력을 잃고 땅으로 곤두박질 쳤죠. 조종사는 다행히 무사했지만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 전체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중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말레이시아가 도입한 수리온 헬기 24대 전량에서 똑같은 위치에 동일한 균열이 발견된 겁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말레이시아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한국이 동남아시아를 실험장으로 삼았다. 죽음의 헬기, 한국산 수리온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이 소식은 순식간에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수리온 도입을 검토하던 국가들이 하나둘씩 한국산 항공기 전면 배척을 선언하기 시작했죠. 수십 년간 쌓아온 한국 항공산업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24대의 헬기가 모두 똑같은 곳에서 균열이 생긴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계획했다면 어떨까요? 말레이시아 항공사고조사관인 라자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항공기 사고를 조사해온 그의 경험으로는 이번 사건이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새벽 3시 라자크는 정비고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균열 부위를 자세히 들여다본 라자크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자연적인 피로 균열이 아니야. 그의 오랜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균열의 단면이 너무나 깔끔하고 인위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라자크가 정비고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인하려 했을 때 중요한 시점의 영상들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하필 동양인 기술자들이 출입했던 시간대의 기록만 말이죠. 한편 국방 차관실에서는 은밀한 통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차관은 에어버스 고위층과 통화하며 뭔가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헬기는 곧 이 지역에서 완전히 퇴출될 것입니다. 라자크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항공기 사고가 아니라 한국을 겨냥한 거대한 음모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는 아직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했고, 무엇보다 이 일에 자국의 고위 관료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라자크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다. 누군가 국가를 겨눈 음모를 꾸미고 있다. 나는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수석 엔지니어 정태주는 급히 말레이시아로 날아왔습니다. 수리온은 그가 10년간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작품이었거든요. 자신이 만든 헬기가 결함품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정태준과 함께 온 정비 전문가 송미래는 현장을 보자마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상해요. 이건 금속 피로로 생긴 균열이 아니에요. 송미래는 20년간 항공기 정비 분야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녀의 예리한 눈은 균열 부위의 미세한 흔적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보세요. 이 균열 단면이 너무 매끄러워요. 그리고 이 미세한 스크래치 자국들. 이건 레이저로 절단한 흔적입니다. 송미래의 분석에 정태준도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헬기에 균열을 만들어 놓았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조사는 오래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차관의 직접 명령으로 한국 조사팀은 강제로 추방당했어요. 당신들은 이미 충분히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조사에 개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태준과 송미래는 억울함에 주먹을 쥐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인데 오히려 방해자 취급을 받고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죠. 라자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양심과 목숨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그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국의 고위 관료들을 상대로 진실을 밝힌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일이나 다름없었어요. 한국 조사팀이 추방당한 지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주요 언론들이 동시에 수리온 전량 결함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누군가 신호를 주기라도 한 듯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영국 방송공사는 급기야 한국 헬기의 저주라는 제목의 긴급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항공 전문가들이 나와서 수리온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들 중 상당수가 중국 항공기업이나 에어버스와 연관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항공기업과 에어버스는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말레이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항공 안전을 위해 무상으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신형 기체를 특별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은 거죠. 라자크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체불명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조사를 중단하는 것이 당신과 가족을 위해 좋을 것입니다. 협박 전화였죠. 며칠 뒤에는 아내가 누군가 우리를 미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라자크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더 강한 의지가 솟아올랐어요. 이렇게까지 막으려 한다는 것은 정말로 숨기고 싶은 진실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국제 여론은 점점 한국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50대, 60대 한국인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특히 가슴 아팠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한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송미래는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레이시아에서 몰래 찍어온 균열 사진들을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균열이 정확히 길이 3.7cm, 각도 47도로 동일했던 거예요. 이런 일은 절대 우연히 일어날 수 없어요. 송미래는 정태준에게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누군가 정교한 도구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한편 말레이시아에서는 라자크가 용기 있는 동료를 찾았습니다. 젊은 조사관 파이잘이었어요. 파이잘도 이번 사건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밤늦게 만나 비밀스럽게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라자크와 파이잘이 정비고 근처를 순찰하던 중 이상한 불빛을 발견한 겁니다. 몰래 다가가 보니 중국인 기술자들이 레이저 커터로 헬기 부품의 균열을 만들고 있었어요. 지금 뭘 하는 거야? 라자크가 소리쳤지만 기술자들은 이미 증거물을 들고 도망쳐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중요한 실수를 했어요. 현장에 레이저 커터를 그대로 두고 간 거죠. 바로 그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랑스에 있던 내부 고발자 마리 뒤퐁이 폭탄적인 문서를 공개한 거예요. 드래곤 슬레이어 작전이라는 제목의 기밀 문서였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헬기를 매장하고 아세안을 장악하라. 문서에는 중국과 에어버스가 공모하여 한국의 항공산업을 무너뜨리고 동남아시아 시장을 독점하려는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수리온 헬기에 인위적으로 균열을 만들어 사고를 유발하고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라자크는 이 모든 증거를 손에 쥐고 떨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찾은 거죠. 2주 뒤 쿠알라룸푸르 국제 컨벤션 센터에는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라자크와 송미래가 공동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 알려졌거든요.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려 합니다.
라자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수리온 헬기 사고는 조작된 것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하나씩 증거들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술자들이 레이저로 균열을 만드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차관이 에어버스 관계자와 뇌물 거래를 논의하는 녹취록, 그리고 드래곤 슬레이어 작전 문서까지.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고 카메라 플래시가 정신없이 터졌어요.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수리온에게 누명을 씌운 자들을 반드시 처벌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총리는 눈물을 흘리며 선언했어요. 우리는 정의를 회복하고 수리온을 즉시 재도입하겠습니다. 송미래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진실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기술로 더 안전한 하늘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 기자회견 영상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한국에서는 50대, 60대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거든요. 기자회견 이후 말레이시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의회에서는 긴급 국정감사가 열렸고 군 장성들이 나서서 증언했어요. 균열은 분명히 중국 기술자들의 점검 직후에 발생했습니다. 부패한 차관은 즉시 구속되었고 에어버스와 결탁했던 관료들도 하나씩 붙잡혔어요.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한국에 사과하라 를 외쳤습니다. 말레이시아 전체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분위기였죠. 며칠 뒤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더욱 극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만장일치로 에어버스와 중국 항공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전격 차단하기로 결의했어요. 그리고 한국을 아세안 유일의 항공 파트너로 인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정태준과 송미래는 다시 말레이시아로 초청받았어요. 이번에는 영웅으로서 말이죠. 공항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 이들을 환영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만세를 외치는 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졌어요. 라자크는 정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0년 조사관 생활에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어요. 중국과 에어버스의 음모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항공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전 세계적으로 더욱 높아졌거든요. 진실은 결국 거짓을 이겼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50대, 60대 분들은 특히 감격스러워했어요.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이만큼 성장한 우리나라가 이런 시련도 당당히 극복해내는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거든요. 6개월 뒤 새롭게 재도입된 수리온 헬기들이 말레이시아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적이게도 대홍수가 발생했을 때 수리온이 진가를 발휘할 기회가 왔어요. 수백 명의 생명을 구출하는 대활약을 펼친 겁니다. 미국 방송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진실은 추락하지 않았다. 한국의 수리온 다시 날다. 전 세계가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라자크와 송미래는 손을 잡고 아세안 항공안전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음모가 통하지 않도록 항공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기로 한 거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었지만 진실을 향한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정태준은 한국으로 돌아와 더욱 안전하고 우수한 헬기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그는 깨달았어요. 좋은 기술을 만드는 것만큼 그 기술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거짓은 한때 진실을 가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정의를 위해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 한 어떤 음모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거짓은 겨우 3.7cm에서 멈췄지만 진실은 3만 피트 상공을 당당히 날았습니다. 하늘을 나는 수리온처럼 우리의 진실도 어떤 방해도 뚫고 높이 날아오른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라자크도 송미래도 정태준도 모두 어려운 순간에 포기하지 않았기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도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들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